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 분석센터 박혜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 7번째 시간, 인도편입니다.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소비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도의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예시를 준비했으니 인도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우리나라 수출업체분들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먼저 인도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표기사항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실제 인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벨을 표시하실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수산식품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식품명, 구성성분, 영양성분, 제조업체명, 주소, 원산지, 순중량, 제조일 및 유통기한, 사용지침, 채식, 비채식 마크가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도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식품 라벨은 영어나 힌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고 제품과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잘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라벨링 표기사항 8개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명인데요. 식품명은 포장에 포함된 상품명 또는 식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식품명을 통해 해당 제품이 어떠한 제품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성분입니다. 구성성분은 식품 첨가물을 포함해 식품에 사용된 성분의 명칭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량을 기준해 내림차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분 목록을 나열하기 전에는 ingredients와 같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식품 첨가물을 성분 목록에 포함하는 경우 고유의 명칭과 국제 분류 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착색제, 향미 증진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앞단에 영어로 ingredients라고 제목을 적은 뒤 식품 성분을 나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식품 첨가물의 경우 첨가물의 명칭과 국제 첨가물 번호를 함께 사용하여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보존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도 함께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성분입니다. 영양성분은 100g, 100ml 또는 식품일의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소별 함량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도는 영양성분별 표시 단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킬로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그램 또는 밀리리터로, 또 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고도 불포화지방은 그램 또는 밀리그램, 콜레스테롤은 밀리그램, 트랜스지방은 그램,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는 미터법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두 예시 모두 표 형식으로 영양 성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좌측 이미지에는 열량, 총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첨가당, 단백질이 표시되어 있고요. 우측 이미지에는 그 외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칼륨, 철분 등의 함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제조 수입업체 정보입니다. 인도에서 유통 판매되는 식품에는 제조사명 및 포장업체,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하는데요. OEM 방식으로 생산되거나 포장된 제품의 경우 제조 및 포장업체의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수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가공되어 성분 또는 성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에는 제조사명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에는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중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중량은 식품 중량의 절대값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포장지 및 포장재를 제외한 식품의 무게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유형에 따라 중량 또는 부피를 표시해야 하고 액체가 포함된 식품은 식품의 수분을 제외한 중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통해서 순중량을 뜻하는 영어와 함께 중량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6번째 표시 항목 제조일 및 유통기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식품이 제조, 포장된 날짜를 일, 월, 년 순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유통기한에 따라 표시 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먼저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식품은 제조, 포장, 사전 포장된 날짜를 월, 년 순으로 표시하며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월, 년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유통기한은 소비에 가장 적합한 기간을 대문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에 아스파탐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best before date, 즉 유통기한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용기한인 use by date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류 및 수산물 제품과 이와 유사한 식품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문구를 사용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포장일과 유통기한이 일, 월, 년의 순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 예시 이미지의 경우 날짜는 제품 뚜껑에 표시되어 있지만 제조일과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표시 항목은 사용 지침입니다. 인도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사용법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사용법이 필요할 경우 필수적으로 사용 지침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 비금속 용기에 옮긴 후 뚜껑을 덮어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시에서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섭취할 경우 건조된 숟가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표시사항, 채식 및 비채식 마크입니다. 이는 해당 식품이 채식 식품인지 비채식 식품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마크인데요. 채식 식품은 초록색 마크를, 비채식 식품은 갈색 마크를 식품명이나 브랜드명과 가까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우선 김 제품의 경우 우측 상단에 채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절임 제품은 갈색의 비채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개정 전에 마크를 부착했기 때문에 비채식을 뜻하는 현행 갈색 삼각형 마크와는 다른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실제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요건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제품은 인도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선 절임 제품입니다. 라벨에는 앞서 설명드린 식품명부터 채식, 비채식 마크까지 필수 표기사항 8개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요. 라벨링 항목들을 쉽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각 항목이 표시된 위치에 번호를 달아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항목인 식품명은 fish pickle, 즉 생선 절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성분을 통해 참치, 마늘, 홍고추, 강황가루, 생강, 소금 등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성 성분의 표시 방법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 성분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내림차 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언급된 순서대로 해당 식품에서 차지하는 중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양성분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회 제공량과 1일 섭취량의 비율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칼륨,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분, 단백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조업체명 및 주소와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품 중앙을 보시면 제조업체명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는 Product of India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 제품이 인도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시사항, 순중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순중량은 라벨 중앙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 200g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일 및 유통기한입니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표시해 뒀는데요. 이 제품은 제조일 및 포장 날짜가 별도 표시된 제품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유통기한의 경우 하단에 나타나 있는데 포장 날짜로부터 6개월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용 지침입니다. 사용 지침은 제품 중앙 우측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용 후 용기를 닫고 건조한 숟가락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식, 비채식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개정되기 전 비채식 마크가 사용되어 있어 현행 갈색 삼각형이 아닌 원형 마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예시는 건조 김 제품의 라벨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식품명이 나와 있고요. 제품에 사용된 재료와 식품 첨가물을 나열한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전량 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김을 제외한 다른 성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영양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첨가당, 총당류, 식이섬유, 단백질, 나트륨을 표시하고 있으며 필수 표시 영양 성분이 모두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조업체명 및 주소, 원산지가 제품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중량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순중량이 25g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조일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고 모두 일, 월, 년의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용 지침은 제품 라벨 중앙에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처리된 부분에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채식, 비채식 마크는 초록색 원형의 현행 채식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시는 토마토 소스 정어리 통조림의 라벨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식품명과 제품에 사용된 재료를 나열한 구성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양성분 정보가 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수입업체 정보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고 인도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중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순중량이 155g인데 수분을 제외한 중량, 즉 건조 중량은 90g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조일 및 유통기한의 경우 이 제품은 포장의 다른 면에 표시되어 있어 이미지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품 라벨 중앙에 사용 지침을 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채식, 비채식 마크의 경우 정어리 통조림이므로 개정된 현행 비채식 마크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영어 또는 힌두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과대 광고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와 표현 방식이 일절 금지됩니다. 그리고 채식, 비채식 마크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포장의 주요면, 식품명 또는 브랜드명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양성분표는 영양성분별로 규정된 표시 단위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조일, 포장일을 표시할 때에는 유통기한에 따라 표시 방법이 상이합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식품은 월, 년의 순으로, 3개월 미만인 식품은 일, 월, 년의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인도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 인도 라벨링 제도 자료집이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본 자료집에 더 자세하게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